전혀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죠.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모하기도 했고, 저도 사람인데 왜 좌절을 안 했겠습니까? 수도 없는 좌절을 했죠.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에 ESG 광풍이 불었습니다. ESG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비재무적 요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저는 증권회사에서 14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게 돼서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사회 책임 투자라는 얘기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사회 책임 투자라는 말이 처음엔 저는 좀 와닿지가 않아서 사회 책임 투자 부재로서 세계적 혁명 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한 권 접하게 됐어요. 그 책을 제가 읽고 나서 한국에 가서 알리는 것이 또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설립한 회사가 오늘날 서스틴베스트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1,300여 개 회사들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평가사입니다. 각 기업들이 ESG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요구하실 때 저희 회사가 유통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십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좀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ESG 평가가 그런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SG도 이제 의무 공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ESG가 과거에 형식 중심이었다면 이젠 좀 실질 중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경영 전략으로서 이어질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저희의 이제 평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모이고 기본적으로 기업별 평가 결과가 나오면 고객사들에게 제공이 되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솔루션들을 충분히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와 관련한 리서치물, 각 고객사별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맞춤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SG 투자 전략 관련해서도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스틴베스트가 우리나라 3대 ESG 평가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하나 속해 있고 서스틴베스트가 올해 20주년을 맞이를 하게 돼서 가장 최장 평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이제 주주가 되고,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매년. 그럼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찬성을 공고를 한다든지 반대를 공고한다든지. 저희가 의결권 자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의결권 자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굵직한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서스틴베스트에 대한 이미지는 일단 젊은 분들이 많다. 좀 더 자유롭고 제 입장에서 저연차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을 드리면은 또 자연스럽게 상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마련이 돼 있어서 개방적인 조직 분위기가 실제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통념적으로 좀 ESG를 못한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요. 막상 제가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을 해보는 역할이니까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ESG 경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의 데이터를 볼 때마다 좀 놀라고, 의외로 우리 생각보단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분들 반응을 들을 때마다 되게 재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좌절을 안 했겠습니까? 수도 없는 좌절을 했죠. 초반의 어려움이 일단 첫 번째, ESG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참고로 저희가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매출이 제로인데 영업을 하고 알리고 한다는 거를 견제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끈기로 버티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3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티게 된 거죠. 그들한테 가서 ESG에 대해서 가서 무료로 제가 세미나를 해주고 강의를 해주겠다 그래도 관심들도 없고, 무슨 사회적 책임이고 환경적 책임이고 기업 거버넌스에서 투명성을 얘기하는 거야?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기업들을 평가를 하고 되게 뚝심 있게 기준을 설립을 하고 나간 점이 저희 회사의 평가 등급이나 데이터 취급하는 결과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평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게 가장 저희 회사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도입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각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리서치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는 리서치의 주제가 조금 더 심도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ESG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서스틴베스트도 AI 전환 AX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서스틴베스트의 장점은 텍스트 같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확실히 좀 AI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시 자료 같은 것들을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서를 열람해야 된다면 코드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직접 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온다던가 AI 기술을 사용을 해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내던 거를 AI가 결과까지 구출해주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도 워낙 방대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작업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려하는 편입니다. 서스틴베스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재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ESG는 재무 성과와 연동되는 트렌드가 확연하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때 서스틴베스트가 그동안 쌓아왔던 투자자와의 관련성 그리고 투자 분석 능력 이런 부분들이 점점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다음 리더십이 서스틴베스트를 바톤 터치해서 경영을 해나갈 텐데 서스틴베스트의 DNA는 혁신의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리더십도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리더십은 이걸 가지고 ESG 요소를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시키는 그런 것들을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ESG 평가와 의결권 자문에 저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서 부동산 ESG 평가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ESG 평가라든지 무형적 가치, 무형적 자산에 대해서 이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론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또한 서스틴베스트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서스틴베스트의 목표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품질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 그리고 기업에게 더 나은 정보, 더 나은 인사이트,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